황토밭에 내려앉은 봄이 갯벌까지 엉덩이를 들이민 모양입니다. 갯벌의 70%가 황토로 덮여 있다는 무안 땅. 여기 펄은 좀 다르답니다. 게르만 함량이 많아 황토 갯벌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는데요. 풍부한 영양분을 머금은 갯벌에 기대 무안 사람들은 다양한 갯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낙지가 숨쉬고 있는 거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 일이 와가지고 여기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쯤 와가지고 들어간 구멍을 파야지. 근데 이 무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황토 같은 것이 많이 섞어져가지고 맛이 훨씬 좋다고 봐야죠. 모래랑 황토 같은 것이. 흔히 꾼들은 이 숨구멍을 브러시라고 부른답니다. 낙지는 이 구멍을 여러 개 연결해 놓는데요. 구멍을 잘못 파면 숨어버리기가 일쑤. 가래 낚시는 정말 고수가 아니면 흉내도 못 내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먹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낙지가 작아. 낙지를 잡아도 잠깐 한눈을 팔면 이렇게 금세 다시 숨어버리죠. 물때 따라 사는 것이 갯가 사람들의 운명. 물이 들어오면 더 파내려야 팔 수도 없으니 갯사람들 사전에 게으름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들고 나는 물때 맞춰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무안 사람들은 이렇게 갯벌을 기다리며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거 작년 가을 땅이 비옥하다 보니 텃밭 농사도 실합니다. 속이 조금 농약 안 하고 펄색을 닮아 잿빛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운 갯벌에서 자라 다리가 가는 것이 무안 낙지의 특징. 다리는 자를 거예요. 살짝 익혀내면 부드러운 맛이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다리는 너무 많이 기면 안 되니까 그만 자르라고. 다리는 네. 너무 많이 기면 멋버려지니까. 시큼해서 겨우내 입맛 돌리는 초무침은 막걸리 식초로 무쳐야 제맛이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식초를 쓰신다는데요. 매실도 좀, 예, 매실도 조금 치고 감식초에 집에서 담근 거. 저도 감식초 담는 걸 몰랐는데 사서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담아서 주더라고.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담근 게 확실히 맛있어요. 네. 맛있게 먹. 감식초를 넣으면 낙지가 더 부드러워진다는데요. 이웃끼리 합심해 만든 낙지 초무침. 맛이 잘 들었을까요? 됐어요. 식초 더 쳐. 하나도 안 이따 치려고 하나도 안 쉬어. 대충 했어. 새콤한 맛이 가득 담긴 낙지 초무침입니다. 오, 잘한다. 오사 잘한다. 이번엔 남편이 직접 나섰습니다. 잘 썰어. 떡국 끓이면 맛있게 끓이고. 연기보다 더 곱게 잘 썰는구나. 탕탕이는 탕탕 다질은 바로 이 소리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침이 꼴깍 넘어가는 무한 탕탕이 맛의 비결은 이 소고기 육회입니다. 뭐만 줄까요? 이거부터 넣고. 당근, 파, 무안에서는 낙지를 익히는 조리법이 거의 없답니다. 익혀 먹는 건 이 귀한 펄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도 한번 줘봐. 네. 어이. 짜요.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맛있어. 육지에서 기운센 소와 바다 펄에서 기운센 낙지와의 만남. 그 환상적인 궁합을 다시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언니 이거 대추 넣을까요? 대추는 끓여야 되니까 우러나야 되니까 넣어야 될 것 같아. 인삼도 넣고. 낙지와 소의 재회, 갈락탕입니다. 이건 실내에서 나온 햄이에요. 네. 태생이 다른 둘이 만나 맞춰 사는 게 부부라죠. 갈락탕은 꼭 부부를 닮았습니다. 고기의 투박함과 낙지의 여리여리한 맛이 한데 어우러진 조화로움이 담긴 음식입니다. 이렇게 물이 차오르면 무안 사람들은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딱 이 시기 펄낙지만큼이나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이 물고기 때문입니다. 우수에서 경칩 사이 제대로 살이 차올라 힘께나 쓴다는 숭어입니다. 눈이 까맣잖아요. 이게 버리숭어고요. 이게 눈 노란 거 이게 참숭어예요. 알았죠? 숭어는 지금 제철이라 숭어가 제일 맛있고요. 참숭어와 보리숭어는 나오는 때도 맛이 드는 때도 다르답니다. 지금은 이제 참숭어 잡히시고요. 버리 필 때 그때는 이제 버리숭어 잡히신다고 보면 돼요. 무안 사람들에게 참숭어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보양식입니다. 야, 수고 잡았네. 여보. 여보. 이렇게 큰 놈. 여보. 우와, 이것 봐요. 진짜로. 어디서 이런 놈이 달았대요? 내 키만 하는. 여름에는 살이 묽고 지금은 살이 단단해. 그래서 찬바람이 불 때 잡힌 숭어가 얼마나 맛있으면 녀석이 앉은 자리는 펄도 달다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여선 숭어, 여선 뱅가리, 숭어 턱 또 들어. 찬동어, 또 요만 작은 놈이 또 요만 놈이 또 찬동어 요만 작은 놈이 있어. 그리고 또 이거 멋지고 또 이렇고. 그러니까 5가지예요. 아,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그렇지. 달라요. 크기에 따라서. 무안 사람들은 7년은 자라야 숭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데요. 그렇게 기다린 숭어회 맛은 달고 차집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쓸개 빼고는 내장도 다 먹는다는데요. 특히 위는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손질해가지고 기름장에다가 기름 소금. 아, 생으로 먹어요? 네 성으로요. 무안에서 겨울 숭어는 차례상에도 꼭 오르는 귀한 음식입니다. 숭어는 무지개 색깔 나야 맛이 있는 거예요. 원래 무지개 색깔 나요. 원래. 무지개 빛깔이 감도는 이맘때 숭어는 버리는 게 없죠. 뚜껑 열어요. 회를 뜨고 난 뒤 껍질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데요. 잠깐 넣었다 잠깐 빼야 되는데. 사부사부죠. 샤브샤브처럼. 숙회로 먹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이 좋답니다. 돌돌 말아 곱게 썰어 놓으면 껍질이라곤 생각하지 못할 고운 자태가 나옵니다. 입안 가득 찰진 식감이 그만인 숭어회. 묵은지가 여기엔 제격입니다. 단맛이 제대로 든 겨울 물을 넣고 매운탕으로도 끓여 먹습니다. 된장 넣으니까 맛있죠.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 언제 담그신 거예요? 작년 12월 달. 올해 장은 담그셨어요? 아직 안 담았어요. 언제 담그실 거예요? 오늘 담을 거예요. 아, 오늘 장 담그실 거예요? 매운탕은 기름이 꽉 차오른 숭어 대가리를 먼저 넣고 진득하게 불을 떼주는데요. 뽀얗게 숭어 대가리에서 국물이 우러나면 큼직하게 썰어놓은 몸통살을 넣어줍니다. 양념은 내가 어떻게 해놨게. 삶아서. 깻잎 넣어도 넣고. 다 들어갑니다. 사실 이 댁은 남편의 요리 솜씨가 더 좋다네요. 무뚝뚝한 듯해도 바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를 위해 부엌 출입도 마다 않는 이 남자. 하지만 영순이는 따로 있답니다. 엄마 뭐하냐고? 누구요, 어머니? 따님이세요? 네, 딸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지, 나도. 입덧도 안 했을게. 거의 날달 돼가지고 이렇게 배불러서 알게 됐지. 쫓겨날 뻔했다. 밥 많이 먹어서. 밥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뻐 죽지. 딸밖에 모르지. 막내 딸밖에. 아이고. 가만 있어야. 뭐 만드는데? 매운탕, 숭어. 예고도 없이 찾아와 뒤늦게 알아챈 아이가 이제는 삶의 행복이 됐습니다. 매운맛이 가시고 나면 깊은 맛이 느껴지는 이 숭어 매운탕처럼 말이죠. 하루의 반은 바다, 또 하루의 반은 육지인 곳. 사시사철 생명들이 꿈틀대는 땅. 자연의 신비함이 담긴 밥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흥과 보성, 순천과 여수로 둘러싸여 있는 여자만. 해안선이 복잡해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은데요. 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이곳의 갯벌은 살아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여자만에 둘러싸인 백일도. 바닷물이 밀려나간 자리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집니다. 제일 먼저 드러난 곳은 석화밭. 울퉁불퉁 거친 돌멩이처럼 보이는 것이 모두 석화입니다. 바다의 인삼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캐시는 거는 이거 자연산 그냥 그린 거야 아니면 뭐예요? 자연산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자연산이니까 맛있고. 갯벌에도 양식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자연산 산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꽤 많은 양의 석화를 캐낼 수 있죠. 추운 겨울, 힘든 노동의 대가로 갯벌에서 갓 잡은 석화구이보다 좋은 건 없겠죠? 뜨겁게 구워진 굴은 온몸을 녹여주는데도 제격입니다. 아유, 다리 달아요, 다리 달아. 아, 맛있어. 뜨거운 굴로 몸을 녹인 주민들이 다시 갯벌로 들어갑니다. 꼬막은 석화보다 더 바다 쪽 갯벌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언뜻 봐선 밋밋한 진흙밭뿐인데 이곳은 어디에 꼬막이 있는 걸까요? 여기 이거 봐요. 여기는
없어갖고 이렇게 뭐 꼬막이 안 썩고 좋아요. 좁고 기다란 뻘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갯벌. 여자만의 기대사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보물창고입니다. 이 꼬막은 이렇게 지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요 바다에서 바로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이제 몇 년 키우면은 이게 지금 5년 정도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서 판로가 되게끔 팔아요. 그럼 요즘은 꼬막김을 비싸니까 돈 많이 벌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뻘배 하시면 무릎 안 아프세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지 안 아파요. 무릎이 아픈 게 그 떠바리를 개잖아요. 무릎에다가 가슴에도 요걸 해갖고 이렇게 받쳐야지 안 아프고 이것도 이렇게 해갖고 무릎에다 이렇게 놔야지 안 아파요. 무릎이. 아, 예. 무릎에다가 대야지 무릎이 안 아프지. 맨 요거 너래만 바로 연금은 무릎 아파서 못해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법이죠. 힘들어도 손으로 꼬막을 채취하는 이유는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더 귀한 꼬막입니다. 석화와 꼬막을 가득했으니 오늘 밥상은 다른 찬거리가 필요 없겠죠. 자, 그럼 꼬막 씹는 소리부터 들어볼까요? 누군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침이 넘어간다죠? 넣고 꼬막은 삶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익으면 맛이 덜하기 때문이죠. 꼬막은 제사상에도 올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고막 말린 거예요. 이 꼬막 이렇게 말리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꼬막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꼬챙이를 끼워서 제사상에 큰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오도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걸 꼭 해서 드린 거예요. 이거는 석화도 이렇게 삶아서 이거 말린 거예요. 꼬치로 사용할 꼬막과 석화는 딱 하루만 말려야 한답니다. 그래야 꼬치의 꾀기도 좋고 맛도 좋답니다. 오래전 이곳에선 마을의 안녕을 비는 방산제를 크게 모셨다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음식이 바로 이 꼬막꼬치였습니다. 지금도 이 꼬막꼬치에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엮어져 있습니다. 바다의 선물이 여러 가지이듯 바다의 맛도 다양할 테죠. 이번엔 뜨끈한 보양식을 선보일 거라는데요. 팥 넣고 찹쌀 넣고 팥죽을 끓이나 했더니 낙지까지 출동합니다. 이 죽이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써서 드리면은 아이고 좋다고 막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 어려운 죽을 썼냐고. 그러면은 이제 그 뒷날에 일어나셔서 논에나 밭에나 다 구경 나가시고 그래요. 연육교가 놓이기 전 교통이 불편했던 이곳에선 병원 다니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 이 낙지 팥죽은 또 하나의 비상약이 되줬습니다. 여자만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한 여자도, 금남의 섬인가 하는 오해를 부르기도 하지만 실상 이름의 의미는 한자 너 여자와 스스로 자자를 합쳐 스스로 잘 살라는 뜻이랍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그 뜻처럼 강하게 살아왔죠. 제법 알이 굵은 고둥을 한 냄비 삶아놨습니다. 겨울이면 발에 차일 만큼 흔하다는 고둥은 여자도 사람들에겐 소중한 식량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논도 없고 그래서 쌀도 없고 그래 보리밥 먹고 요 고동 잡아다 삶아 먹고 바다에 가면 오로지 요거는 있잖아요. 배고팠던 시절 고등을 넣고 끓인 된장국은 속을 채워주는 효자였습니다. 뜨거운 된장국이 마음까지 덮여줬죠. 힘든 세월을 함께 보낸 이웃들은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은 법이죠. 지금 뭐 여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혹여 좀 색다른 거 나온다든가 그러면 항시 이렇게 우리 여기 뭐 그 주민들이야 전부 다그 섬마을에 전부 다 한식꼬치 이런 모습으로 자꾸 뭐 그냥 하지 뭐 이 집으로 갔다 저 집으로 갔다. 함께 나눌 수 있어 여자도의 겨울은 외롭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더 풍성해지는 바닷가 마을. 여수 화정면 백야마을엔 이맘때 하루 2번 초록으로 뒤덮인 바닷길이 나타납니다. 바로 파래철이 돌아온 거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돌틈 사이에서 자연히 자라나는 파래.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 뜯기 시작해야 더 깨끗하게 채취할 수 있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모래도 안 들어가고 모래도 안 들어가고 이 물에서 물속에서 뜯어야 돼. 부지런히 움직이면 잠깐 사이에도 꽤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죠. 사서 해먹긴 하는데 이렇게 뜯어서 해먹는 건 생전 안 해봤대. 나는 한 번이라도. 도시에서 시집온 젊은 세대의 눈엔 파래밭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막 뜯어온 파래는 손질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를 왜 이렇게 문대냐면 이렇게 문대면 부드러워지는 거야. 파리가 숨이 죽어서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문대면. 아, 많이 치대야 되나요? 이렇게 치대면 파리가 부드러워져.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모래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야. 이거 파래김치가. 이거 뭐예요? 이거 풋고추. 파래김치 담을 때 풋고추, 양파, 마늘 그리 넣어가지고 맛있어요. 김치 담은 것 같이 이렇게. 파래는 보통 초간장에 무쳐 먹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마을의 파래김치는 멸치액젓과 물고추 양념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렇게 버무린 거예요.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배이게 하기 위해선 잘 버무려야 하는데요. 시원한 맛을 돋우기 위해 무채도 넣습니다. 생소하네 나는 이런 걸. 이런 거 너 안 해봤지? 처음에 안 해봤지? 도 처음 해보셨다는데 그죠? 옛날엔 다 이래갖고 뭐 지금도 이래갖고 이 동네 분들은 지금도 이래갖고 먹어. 니 한번 먹어봐라. 맛있는 거. 맛있어. 이거 썩으면 내일 아침에 잡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좀 사가야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1년 중 딱 요맘때만 맛볼 수 있는 백야마을의 파래김치. 겨울 바다가 주는 선물입니다. 우와, 고기 크네. 이번엔 특별한 미역국을 대접하겠답니다. 우리 제일 우아한 거 좀 봐라. 숭어입니다. 참숭어. 참숭어라고? 참숭어. 굉장히 크죠? 아, 이 숭어가 미역국 들어가요? 아예 숭어 이걸 넣고 해물이랑 같이 섞어서 미역국 끓이면 시원시원하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미역을 볶지 않고 물에 바로 넣습니다. 저희들은 시원하기 위해서 참기름으로 먼저 안 볶습니다. 시원한 국물을 위해 새우와 홍합, 조갯살도 넣어주고요. 깨끗이 손질한 숭어는 회를 뜨듯 잘게 썰어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뜨겁고 시원한 국물이 겨울바다를 다녀온 어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겠죠. 자, 다 드시면 간 한번 보세요. 네. 이 뜨거운 걸 어떻게 먹어? 와, 맛있겠다. 맛이 굉장히 좋아요. 맛있어요. 바다 내음이 담긴 소박하지만 풍성한 밥상입니다. 또다시 갯벌은 바다와 헤어져 육지가 됐습니다. 그 사이 물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생물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방패 삼아 찰진 살을 만들어내고 미끈한 몸으로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살아남은 갯벌의 생명들. 덕분에 여자만의 겨울은 춥지 않습니다. 서해로 흘러들면 마주치게 되는 섬. 강화도는 제주, 거제, 진도, 남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입니다. 강화도에 들어서면 드넓은 강화 갯벌이 펼쳐집니다.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 강화 갯벌은 물이 빠지면 4km가 갯벌로 변하면서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저 멀리 바다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갯벌이 제 몸을 드러내면 강화도 어부들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물에 걸린 숭어를 거두기 위해서지요. 숭어떼가 자주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마치 집 앞에 텃밭을 일구듯 하루에 한 번씩 그물을 손봐가며 숭어를 거둡니다. 이건 원지네, 원지. 원지 검숭어예요, 검숭어. 이거는 검숭어라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우리 강화에서 참숭어인데, 이거는 덩어리가 시커멓고 여기 눈 언저리도 달라요. 이 참숭어하고 이거 한마디로 개숭어라고 하고. 머리가 크고 등이 검은 것을 숭어, 눈 주변에 노란 태가 있는 것을 가숭어라고 부르는데요. 가숭어는 극동아시아에만 국한된 어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숭어가 한창 살이 오르는 계절이니 어부의 마음도 절로 여유로워집니다. 지고 나가려면 이제 또 어깨가 뻑뻑 지고 나가는데. 요거 남은 생선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건 이제 갈매기도 좀 먹고 그래야죠, 뭐. 갈매기. 네. 갈매기도 먹고 그래야지, 그거, 애들, 내일 또 더 큰 고기 좀 몰아달라고 그러고. 야식들 이거 먹고 내일 큰 고기는 몰아와. 어이씨, 열어. 한 20km 돼가는데. 천천히 나가보자. 나이가 들수록 혀끝을 자극하는 맛보다 어린 시절 밥상머리에서 마주했던 소박한 맛이 그리워지나 봅니다. 강화도에서는 그 맛을 내는데 숭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맘때 숭어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사골처럼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는데요.
물을 적게 넣으면 젤리처럼 끈적해질 정도여서 기본 양념만 해도 풍부하고 깊은 맛이 난답니다. 잔치나 해장국이 생각날 때 어김없이 밥상에 오르던 맑은 숭어탕. 이 지역에서는 맹장국이라고 부릅니다. 강화도에서는 숭어 껍질도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살짝 데친 껍질이 고소하고 쫄깃해서 숭어 껍질에 밥 싸 먹다가 논 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죠. 일본 에도 시대에는 천하의 3가지 진미로 숭어를 꼽기도 했다니 가까운 섬나라에서도 숭어가 강화도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나 봅니다. 옛날에는 전국에 숭어가 흔해서 방언을 모두 합치면 100여 개나 됐답니다. 가장 친숙한 물고기였던 셈이죠. 우리 할아버지 살아서 그전에 세상 없어도 보이면 복숭아 꽃 피면 이거 말간지 않고 끓여 먹고 가을이면 가을 낙지 가끔씩 그런 거 사다가 늙은 호박 생기면 호박국에 다 이렇게 써서 먹어. 매년 3월이면 강화도에서는 어란을 만듭니다. 어란은 생선알을 절여 말린 음식인데요. 조기알이나 민어알로도 만들지만 숭어알로 만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먼저 숭어에서 빼낸 알집을 소금물로 깨끗이 씻은 후 물로 희석한 전통 간장에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간장 특유의 맛과 색이 스며들죠. 어란을 만드는 제일 처음 시작이에요. 어란을 간을 해야 되니까 조선 간장에 24시간 동안 담갔다가 지금 건조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24시간 이 정도 말르면 이제 수분만 살짝 마르면 그때 참기름을 발라서 하루에 2번씩 참기름을 발라서 뒤집어주면서 건조시키면 돼요. 참기름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20일 동안 반복하면 어란이 완성됩니다. 불에 달군 칼로 아주 얇게 썰어서 앞니로 조근조근 깨물어 먹어야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어란. 정성으로 빚어낸 맛의 결정체입니다. 숭어는 육질이 찰지고 부드러워서 만두로도 빚었습니다. 탕의 재료가 되던 생선이 동그란 만두의 피부가 된 셈인데 쇠고기와 각종 버섯을 소금, 후추로 간을 해서 속을 올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빚어낸 귀한 음식입니다. 숭어만두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을 정도로 그 맛이 각별하답니다. 어만두가 있잖아요. 민어나 광어보다 숭어가 훨씬 숭어만두가 더 맛있어요. 담백하고. 찜통에서 쪄낸 숭어만두는 초간장에 겨자즙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작은 크기지만 맛으로 입안을 꽉 채우는 음식입니다. 만물과 공존해온 갯벌을 품고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강화도의 밥상을 살찌웠습니다.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깊은 맛, 그 맛이 강화도에 있습니다.
지형이 곰처럼 생겼다 해서 곰소라 불립니다. 천연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이곳은 예부터 소금으로 유명했죠. 염부들의 땀이 소금꽃으로 맺히는 곳, 곰소만입니다. 일본식 가옥이 눈길을 끄는 곰소 염전은 가장 오래된 염전 중 하나입니다. 염전과 함께 반백년을 보낸 염부들은 이곳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염도를 재는 일도 수천 번 해온 일입니다. 햇빛만 보면은 이제 그때 소금물이 되죠. 25도 돼야 정상으로 소금물이 돼요. 소금을 만드는 건 바람과 햇빛, 시간이지만 맛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정성입니다. 도수가 너무나 높으면 쓴맛이 있어요. 설탕같이 달게처럼 만들려면 첫째 간수를 잘 빼야 한다. 그래야 이게 곰소 소금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게처럼 그래서 이게 소금 다 이렇게 먹어보면은 아 쓴맛이 있는가 쓴맛이 없는가 소금 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갯벌 천일염은 단순히 바닷물을 가둬 만든 소금과는 다른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간척 사업으로 많은 염전들이 사라져버렸죠. 에야라 다구야 어야라 다구야 어기였자 다구야 어야라 다구야 이 다구를 쳐가지고 연판을 다지며 불렀다는 다구질 소리에는 중노동의 힘겨움을 서로에게 기대며 이겨내던 염부들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한 100kg면 100kg, 응? 70kg, 70kg, 양손 70kg, 140kg죠. 그럼 메고 이제 한 몇 미터를 갔다 오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빨리 갔다 오면은 그 1등. 그러면 난주는 뭐 2등, 3등, 5등까지 선물까지 주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소금이 나기 시작하면 염부들은 염전을 떠나지 못합니다. 밥상 역시 염전 옆에 차려지죠. 아이고 밥 만들 기름 넣고 꿈을 타야 맛있어요. 음식은 간소하게 준비합니다. 밥 한 공기만큼씩 밥을 뭉쳐 주먹밥을 만들고 소금물을 바릅니다. 이 주먹밥이 김치를 바닥내버리는 3, 4월의 특식이었답니다. 아무 반찬도 없이 소금오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렇게 삶아가지고 시옥으로 해가지고 이놈으로 밥을 뜯어 먹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는 무엇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아주 궁하고 특히 4월 달이면은 우리가 춘공기잖아요. 예. 그때는 더군다나 더 심해서 또 비닐하우스도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전부 채소가 없으니까 전부 뭐 소금이 전부예요. 주먹밥을 먹을 때 만약 채했다면 소금을 먹기 때문에 채가 내려가 버려. 소금이 약이에요. 옛날 소금이 약이지 무슨 뭐 약이 쓰는 거예요? 소금 그냥 채이면 소금 한 술 딱 먹고 딱 물 먹으면 쑥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소금이 최고 인류 좋다는 거예요. 게장은 소금만 쳐서 담가 먹었습니다. 소금을 잔뜩 뿌려 숙성시키면 맛이 비리지 않고 깔끔합니다. 간장게장도 좋지만 이 우리 소금에다가 절거가지고 한 사람씩 숙성을 시켜놨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해서 잡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간장게장이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은 이게 소금에다가 천일염 소금에다 이렇게 절거가지고 먹으면은 쓴맛도 안 나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더니 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염전의 사택이 사라진 지금도 곰소 염전 사람들은 자주 함께 모입니다. 한상에서 둘러앉아 밤 나눠온 세월만큼 정도 깊어집니다. 천일염은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소금을 제작했는데요.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 자염입니다. 자염을 한 번 굽는 데는 약 40다발 정도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를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자염은 점차 사라졌죠. 천일염이 널리 퍼지면서 사라진 자염이 2007년 다시 부활했습니다. 자염을 만들기 위해선 염도 높은 소금물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장치가 섰구덩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소나무와 잡목을 깔아 물이 서서히 흐르게 만든 석구덩이는 흙과 이물질을 걸러내는 일종의 거름망입니다. 염도 높은 물은 짠 흙에서 나오는데 조금 때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을 여러 번 갈아 엎어 만듭니다. 여름이 3, 4일 되면은 하얗게 말려집니다. 3, 4일 말려면은 물 적게 있어서 넣다가 받아놓으면 한 16도, 17도 염도가 나와요. 그럼 가지고 이제 지르다가 감에다 붓고 불을 24시간 떼면은 소금이 나옵니다. 섰구더기와 우물을 만들고 그 위에 말려둔 짠 흙을 깔면 사리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흙에 있던 염분이 씻겨 내려옵니다. 이때 이물질은 섰구덩이에 걸러지고 짠 물만 우물에 모이게 되죠. 바닷물이 빠지면 우물을 덮은 흙을 걷어냅니다. 물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해수보다 높은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 섰구더기는 일주일 이상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소금은 벌막에서 굽는데요. 불을 지피는 부쟁이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불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이른바 죽소금이 돼버리니 부쟁이의 역할이 중요하죠. 물 한 번 불어갖고 소금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이거 불 떼면서 이거 달아지면은 물이 달아지면은 또 물 붓고 그리고 또 떼다가 또 물 달아지면 또 물 넣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꼬박 하루 동안 불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12시간쯤 지나 소금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솔가지로 불을 낮추고 다시 12시간을 기다립니다. 소금 맛이 좋더라. 좋아, 소금 맛이. 짜지 않아요? 처음에 넣을 때는 짜지. 소금인 게. 그런 게 훈잎 맛이 좋다 그 말이지. 소금은 소금이라도. 근데 짱어 구워 먹는 사람들도 이놈 찌그러 갖고 구우면은 맛있다고 지어 와서. 불과 시간을 품은 맛. 하얗고 고운 자염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갯벌이 제대로 기지개를 켰습니다. 뭐하지요? 손이 잡았다. 깔똥이. 나 구멍이 이러고 해갖고 개가 기어든 발자국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쑤시면 나와요. 많이 잡아보셨나 봐요. 예, 물었어. 봄이면 보드라운 갯벌에 손을 넣어 농개며 칠개 잡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귀한 모시조개며 동죽도 먹을 만큼씩은 잡아냅니다. 저기야. 동죽은 까서 해도 먹고 젓담아 먹고 국용이 찌개용 그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거는 가무라. 네, 가무라. 가무라기 무시조개. 이거는 그냥 껍질차 국물 내서 먹는 것이고 그게 시원한 맛이죠. 이거는 하나에. 빨리 잡았다.
갯벌은 곰소만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곳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장의 저녁 찬거리를 내주는 텃밭이면서도 삶의 터전이 돼줬죠. 지금은 귀하신 몸이 됐지만 예전엔 지천에 보이던 칠개입니다. 자염으로 씻어내면 뻘도 빠지고 잡내도 없어진답니다. 칠개 볶음은 감칠맛이 납니다. 우리 전통 소금의 맛이 깃든 음식이죠. 쌀뜨물에 소금만 넣은 소금국도 끓여집니다. 별다른 국거리가 없을 때 만들던 음식입니다. 반찬 없으니까 이걸로 해갖고 밥 먹고 어른들 뭐 찌개 요새 같으면 찌개지만 그때는 국이 없으니까 해줄 것이 없은 게 어른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어른들 밥 드리고 뭐 들어간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넣고 이 소금만 한 맞춰서 그래도 맛있어. 소금 한 가마니와 쌀 한 가마니를 맞바꾸던 시절 남들은 엄두도 못 냈던 음식이지만 소금 많은 부자였던 곰소만에선 가능했던 음식입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는 황금, 지금,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곰소만에 귀하고 귀한 소금이 꽃으로 피고 있습니다. 작은 읍내에 불과하지만 벌교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벌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꼬막입니다. 어느덧 벌교는 꼬막과 동의어가 됐습니다. 겨울 벌교를 간다는 말은 꼬막을 사거나 먹으러 간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겨울이면 벌교는 꼬막의 난장이 펼쳐집니다. 잿빛의 꼬막 더미들은 뻘 속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전국 일주하고 오늘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내려가는 길인데 제주도에도 물론 꼬막은 있는데 꼬막은 역시 벌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순 콘도에 있다가 가는 길에 돌아서 여기 들려서 꼬막만을 목적으로 우리 지금 벌교에 왔습니다. 꼬막은 3종류로 나뉩니다. 뻘에 사는 참꼬막과 달리 새꼬막은 수심 10m 전후의 바닷속 갯벌에서 온종일 잠겨 자랍니다. 조개를 열면 피처럼 빨간 물이 나오는 핏꼬막은 피조개로도 불리죠. 오전 9시 썰물이 시작됩니다. 너른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면 뻘로 나설 채비를 합니다. 지늘개 입자가 고와서 디디면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갯벌을 어민들은 널배를 이용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3m) 정도 크기의 이 작은 배는 이동수단이자 꼬막을 캐내는 도구입니다. 그럼 처음 이렇게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우리 신우한테 배웠지. 우리 신우가 널 끈을 딱 물팍에다 꺾고 이제 넣고 꺾고 가. 나는 이제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배웠지 뭐. 근데 잘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안 나가지. 엎어지고 엎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지. 그렇게 저렇게 배운 거지 뭐. 예전에는 옷이 이렇게 좋은 옷도 없고 장화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고? 맨다리로 그냥 했지. 그때는 뭐 스타킹도 신타 놓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여기까지 딱 걷어 올리고 그러고 했지 뭐. 그냥 뻘바닥에 꼬막 잡으라고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랬어. 동상이 걸리고 막 얼음에 깽깨가 피가 나고 그렇게 해먹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좋으니까 장화 나오고 손발에 물 안 묻히고도. 자리를 잡으면 널배를 옆으로 돌려 온 힘을 다해 밀어냅니다. 널배 아래에 달린 채 사이로 꼬막이 걸려 올라오게 되는 거죠.
꼬막은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꼬막을 먹지 않습니다. 산란을 앞두고 기름이 돌거나 산란 후 살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 우개 공장이 묵고 뻘이 이 모래가 섞인 뻘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뻘. 그래서 맛이 이게 좋아요. 벌교 여자만에서 잡힌 꼬막은 최고로 쳐줍니다. 꼬막 씹는 소리가 구슬 구르는 소리처럼 경쾌합니다. 꼬막을 손질하는 법은 꽤 간단합니다. 조개 껍질에 붙은 진흙만 닦아내면 되죠. 모래가 전혀 없는 여자만에서 잡힌 꼬막은 해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뻘에서 나왔기 때문에 딴 데서 저기 뭐 우개에서 무슨 모래밭에서 나왔기 때문에 담가놨다 해 먹어야 뭐냐 모래가 빠고 그렇지만 우리 여기는 모래가 없고 맨 뻘이에요. 뻘이 아주 좋은 뻘이에요. 그러니까 담글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식혀가 막 삶으면 돼요. 꼬막은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삶습니다. 그래야 입이 벌어지지 않아 속살이 보존됩니다. 삶으면 맛이 없어요. 물이 빠져버려요. 맛있는 물이. 어느 정도 딱 맞춰서 삶아야 까면 그냥 물이 자르르 가면서 그냥 그렇게 맛있게 여물고 맛있대요. 너무 삶아보면 딱 보닥 터져갖고 안 맛있어요. 요거 잘못되면 두 양쪽으로 갈라붙어요. 잘 익으면 한쪽으로만 붙어요. 이렇게. 잘 익었네. 잘 익었어. 꼬막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살짝 데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꼬막의 옆을 맞잡고 톱니 같은 입을 비틀어 벌리자 붉은 속살이 드러납니다. 비릿한 첫 맛은 이내 단맛으로 바뀝니다. 이어 쌉싸래한 맛이 뒤따라오죠. 장작불에 구워 먹는 꼬막도 별미입니다. 이때 꼬막은 입을 벌려야 제맛입니다. 하다가 천천히 키워낸 꼬막은 오래 끓여도 그 맛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담겨 있어 회복식으로 먹는 죽에도 안성맞춤이죠. 꼬막은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채소에 살짝 데친 꼬막을 넣고 갖은 양념으로 버무리면 상큼한 맛이 감도는 꼬막 회무침이 만들어지죠. 가오리 회는 초를 많이 치지만은 이것은 초 많이 안 해도 지향님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양념 많이 안 해요. 이것은 비법이란 것은 이건 그래요. 데친 꼬막에 간장, 마늘, 고춧가루, 파를 넣어준 뒤 휘휘 버무리기만 해도 간단히 꼬막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갓 지은 밥에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은 필요 없죠. 아무리 냉장과 유통기술이 발달해도 꼬막은 제철 현지에서 맛봐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꼬막이 그리워지고 봄바람이 불면 꼬막이 아쉬워집니다.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무안은 옹기종기 모인 수많은 섬들과 복잡한 해안선 때문에 파도가 드나드는 길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무안의 앞바다는 광활한 갯벌을 드러냅니다.
갯벌에 커다란 횃불을 든 어민들이 몰려듭니다. 난 한 마리만 잡으려게 형님 많이 잡으시오. 많이 잡을 낙지 있어요. 낙지를 잡으려면 불옷이라고 불리는 숨구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 구멍에가 조금 배가 들어가고. 네, 거기다 뒤져봐. 구멍 주변에 물이 솟아 올라와 있다면 낙지가 있다는 뜻이죠.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그런데 어민들의 손엔 어떤 도구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손에 쥐인 건 오직 낙지 한 마리뿐. 그런데 손에 들고 있던 낙지의 발을 마치 낚싯줄을 들이우듯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듯 잠시 주춤한 뒤 재빠르게 손을 넣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낙지. 잡았어. 야. 자, 이놈을 들어 여기다 담기. 예, 낚시가요. 발이 나와가지고 낚으면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손으로 쑤시면 나와요. 잡혀. 야. 낙지가 낙지 잡은 거죠? 예. 잡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낙지가 숨어있는 구멍을 횃불에만 의지해 찾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낙지를 뻘에서 잡아내는 것도 웬만한 경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마리 잡았네. 응. 아따 형님은 낙지도 잘 잡네. 낙지나. 야행성인 낙지는 낮에는 갯벌 속에 꼭꼭 숨어 있지만 밤이 돼 바닷물이 차오르면 뻘에서 나와 본격적인 먹이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습성을 이용해 어민들은 밤에 불을 밝히고 낙지를 잡았습니다. 물속에서요. 뻘에서 구멍에가 있다가요. 물이 들면은요 나와요. 쫙 피고 8팔 다 피고 있어요. 또 헤엄쳐가는 것도 있고. 푹푹 빠지는 뻘을 다니다 보니 금세 녹초가 됩니다. 내 낙지. 하지만 매처럼 보였다 하면 놓치는 법이 없으니 수확은 괜찮은 편입니다. 여보시오. 몸에 많이 잡네. 갯벌에 사는 낙지는 진흙 속에 숨기 위해 발로 구멍을 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가늘고 억세지 않아 맛이 좋죠. 횃불로 잡은 낙지를 소금으로 바락바락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씻은 낙지는 다리만 잘라 준비한 뒤 미리 씻어놓은 볏짚 사이에 끼워 돌돌 감아냅니다. 낙지 호롱구이를 만들 셈입니다. 나무젓가락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낙지를 촘촘하고 단단하게 감는 데는 볏짚만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가을 들녘에 널린 게 짚이니 구하기도 쉬운 재료죠. 간장을 넣은 팬에 낙지를 넣고 졸여냅니다. 보통은 매운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워내지만 이렇게 하면 양념 맛은 줄이고 낙지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낙지를 잘게 다져내는 소리가 호쾌합니다. 탕탕탕 내리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낙지 탕탕이는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더하는데 마시듯이 입안에 훌훌 털어도 좋고 밥에 비벼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번엔 낙지 연포탕을 준비합니다. 시중에서는 맑은 국물의 연포탕을 즐겨 먹지만 무안에서는 된장을 넣어 먹습니다. 낙지가 만드는 시원한 육수에 구수한 된장이 어우러져 색다른 풍미를 줍니다.
낙지를 잡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맸지만 조리하는 건 뚝딱입니다. 소박하지만 넉넉한 낙지 밥상. 무안 사람들은 자연이 만든 천혜의 땅에서 바다가 내어주는 걸 감사히 거두며 살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옛날부터 바다 끝으로 힘을 많이 받어요. 그래서 숙련에도 버텨오고 살아오고 이 가뭄도 버텨오고 살아오고 그랬죠. 낙지는 뻘낙지를 최고로 쳐주지만 바다에서 준악으로 잡는 낙지도 맛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준악 낙지잡이를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제 바다 이제 뻘을 저기에다 물에다 이렇게 쫙 놓으면은 낙지가 이 귀 냄새가 있어. 귀 냄새를 좋아하니까 낙지가 이제 와요. 불빛하고 이 귀 냄새를 좋아해. 그러니까는 준악 낙지잡이는 바닷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낙지를 유인해 잡습니다. 낙지는 게와 같은 갑각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낙지를 유인할 미끼로 칠개가 사용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천에 널린 게 칠개였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귀해서 중국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장은 뻘에서 멀지 않은 인근 바다입니다. 시기도 잘 타야 합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물살도 잔잔할 때가 낙지잡이의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이 최고 좋은 때거든요. 왜 그런가요? 지금 저 물이 많이 조류가 세지도 않고 최고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낙지가 최고 많이 지금 잡을 때예요. 준악은 1m 간격으로 7개를 매단 낚싯줄을 바닥에 빠뜨린 후 위에서 서서히 잡아당기며 건져 올립니다. 이때 준악을 부리는 어부의 손돌림이 낙지잡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찰나의 순간 낙지를 잡아 던집니다. 낙지를 빨리 낚아채나요? 방금 떨어졌는데.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낙지 경매장이 따로 없는 무안에서는 매일 아침 개별 거래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갑니다. 어부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밥상도 풍성해지는 아침입니다. 마당에서 며칠간 널려 말린 시래기를 썰고 들깨가루와 된장을 넣어 척척 무쳐낸 뒤 구수한 시래기국을 끓여냅니다. 여기에 낙지를 넣어 낙지 시래기국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때 꼭 지켜야 할 조리법이 있습니다. 이제 렌대를 뒤집어 까줘야지 속까지 잘 익어요. 안 그러면은 발만 빨리 익어버리면은 맛이 없어. 이거는 아무 때고 이제 해먹을 수 없고 이제 가을 낙지 이제 많이 날 때 이걸 낙지 잡아도 우리 식구들은 다 못 해먹고 이제 손님이 오시고 하면은 이제 낙지는 국이 펄펄 끓을 때 넣습니다. 그래야 낙지의 야들야들한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래 삶으면 삶을수록 낙지는 질겨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채소를 슬슬 썰어 넣고 고추장으로 버무립니다. 낙지 볶음이요. 네, 전라도에서 많이 해먹는 음식이에요. 낙지 볶음. 이건 다 좋아해,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매운맛에 강한 한국인이라지만 화끈한 남도 사람들은 성격처럼 일찍부터 매운 음식을 즐겼습니다. 방방곡곡 때와 장소는 달라도 모두가 기억하는 익숙한 맛이 있습니다. 익숙해서 더욱 감칠맛 나는 낙지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